원서 독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먼저 독해 한번 해보시고 수업 들어주세요.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해해보세요. 독해해보셨나요? 이제 한 문장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스타트를 보겠습니다. 스타트와 비기는 다릅니다. 스타트는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회에서 100m 달리기를 할 때 자세를 취하고 가만히 있다가 출발 소리에 갑자기 뛰죠? 이게 바로 스타트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는 것이 스타트입니다. 비기는 이렇게 사용을 못합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STARTT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타트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래서 이 의미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스타트라는 단어에도 놀라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STARTTL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놀라다의 의미는 모두 이 단어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이동하는 것이니까 길죠. 그래서 트래블과 잘 어울립니다. 그는 하루 종일 움직였고 밤이 왔을 때 그는 캠프를 하고 베리를 먹었습니다. 그 베리는 강 근처에서 자랐던 베리라고 합니다. 강 근처에서 자란 걸로 봐서 이 베리는 야생 베리로 볼 수 있어야겠죠. 캠프는 지금 우리가 캠핑하듯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불 피워놓고 간단하게 잠을 자기 위한 캠프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 있는 야생 베리를 따먹을 정도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강변을 따라 다시 움직였습니다. EGAIN이 있기 때문에 이 지문 앞에서도 강을 따라서 움직인 게 나와야 합니다. 이런 것도 지문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이 매우 크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가파른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산 옆에 있는 그리고 라지를 찾았다고 합니다. 라지를 함부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캠프를 했고 야생 베리를 먹었고 그리고 가파른 곳을 찾고 라지를 찾았습니다. 강을 쭉 따라가고 강 주변에서 캠프를 하는데 가파른 곳이 있으면 일종의 뒤에서 부는 바람을 막아주는 방어막이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앞에서 부는 바람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라지는 그냥 단수하게 묵을 곳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은 파인 라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가파른 곳 근처에 있는 그리고 그는 알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장을 잘 보세요. 원래 노댓댓입니다. 그런데 데드를 생략했고 데드는 앞에 나온 라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라지가 자기가 찾고 있던 라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렇다면 파인 라지는 강 건너편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불이 있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슴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죠. 이제 라지가 뭔지 파악이 됩니다. 인디언들이 사는 막사나 오두막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요리는 그 남자에게 너무나 좋은 냄새였습니다.
진짜 음식 냄새가 좋아서인지, 배가 고파서 음식 냄새가 좋게 났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뭐 배가 고파서일 것 같습니다. 전날 야생베리만 먹은 걸로 봐서는. 하지만 그 움막 안에 있는 여자가 그를 봤죠. 그 남자는 어떤 옷도 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거죠. 그 남자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를 밀어버렸습니다. 집 밖으로. 그리고 문을 닫았죠. 여기서 왜 드라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 예전의 영화나 그런 매체에서 인디언이 사는 집을 생각해 보세요. 가죽 같은 걸로 덮어놓은 집이 생각나시죠? 들어가거나 나갈 때 천을 들쳤다가 내리는 식의 집. 그래서 드라프를 써서 나타낸 것입니다. 텐트 입구 생각해보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독해는 끝났습니다. 이 지문에서 조금 더 봐야 할 내용들 점검해보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드레스 단어 좀 보겠습니다. 옛날에 드레스는 자동사가 틀린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드레스는 원래 반듯한 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입던 옷, 상류층이 입는 옷이죠. 귀족들은 옷을 스스로 입지 않습니다. 옆에서 하인들이 모두 상의부터 양말까지 모두 입혀주죠. 그래서 하인이 옷을 입혀줍니다. 귀족을. 엄마가 옷을 입혀줍니다. 아이를.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엔 이렇게 사용이 되었지만 요즘은 자동사로 보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요즘 영어에서 역시 BPP형도 널리 사용됩니다. 이 지문에서는 입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므로 굳이 수동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독해하면서 느끼셨나요? 이 지문에서 도치가 사용이 되었다는 걸. 도치는 크게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구가 앞에 나오면 도치가 되고, 소서치와 같은 표현이 문장 앞에 나와서 도치가 되는 것 외에는 거의 동사를 중심으로 앞뒤를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러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앞과 뒤를 돌려보세요. 도치를 시키니까 글의 짜임새가 굉장히 좋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짜임새를 독해하면서 볼 수 있어야 하고 나중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독해를 작문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독해 내용이 잘 정리가 되었죠. 이것으로 이번 시간 원서 독해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더 읽어보세요.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